해마다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 거기서 부당하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인자라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비슷한 이유로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하고 이렇게 강도 높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기 또 다른 아픔이 계속되지 않길 바라며 한 통의 편지를 전합니다. 그 학교 대학 마치고 1년 동안 이제 스펙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개월을 이력서를 냈어요. 우리나라 전국으로 쫓아다니면서 면접을 보고 막 3차까지 갔는데 막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갖고 결국은 한 7개월째 되니까 이제 그쪽까지 가게 된 거죠. 일자리 나온 데는 많은데 거의 다 그렇게 이제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못 가게 되는. 애 불러 앉혀놓고 힘드냐고 그랬더니 힘들대요. 애가 그냥 조금 힘들어서 그만 힘들다 소리 할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면 그만둬라. 이렇게 너무 많이 살도 빠지고 보기에만 해도 엄청 말라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리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다시 일터로 떠났던 용균 씨. 조명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24살의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옆에 다닐 때마다 낙탄이 묘 있잖아요. 그것처럼 쌓여져 있어요. 군데군데 쌓여져 있고. 그런 상태를 용균이가 점검을 하고 밤새도록 낙탄을 치우고 이랬을 거를 생각하면서 가니까 막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하고 이렇게 강도 높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3달 동안 밥 먹고 아무렇지 않게 잠자고 이랬던 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021년 4월 22일 평소라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해야 했던 청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이제 부두에 동식물 검역이라는 파트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게 아마 1년 4개월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동식물 검역 파트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고 또 제가 항상 옆에서 있으니까 같이 일을 진행하고 하니까 기존의 업무 동식물 검역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CFS 이제 업무도 같이 병행을 했던 거죠. 그 CFS에서도 컨테이너 해체 작업을 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투입됐다가 그런 상황으로 당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그 안전핀을 제거한 상황에서 줍지 않아도 되는 나무 조각을 주소라고 작업 지시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나무 조각을 줍다가 지게차기사는 자기가 하던 평상시 작업 순서대로 지게차 포크로 F8 컨테이너 날개를
쳐서 접는 작업을 했고, 날개가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게 반대쪽에 그 우측에 있는 날개가 접히는 진동에 의해서 땅 하면서 덮쳤던 거죠. 그 밑에 나무를 줬기 때문에 아이한테. 선호군의 친구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산재 사고로 친구를 떠나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느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누가 합니까? 사람은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한 고등학교 3학년 김동준 씨. 합격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던 동준 씨는 사회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그게 19살 때 결정된 게 아니고요. 마이스터고를 결정하는 순간에 결정된 일이에요. 일터에 일찍 나가는 건. 마이스터고를 가겠다고 결정을 16살 때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항상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16살 때 결정한 그 삶이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스스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해했어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을 못 넘은 거죠. 그 동준이가 가 있던 데는 육가공 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둘이 같이 그걸 들어서 하나 둘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넘기는 거였는데, 야가 지금 보다시피 체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혼자 할 수 있지? 이러고 가고. 그러니까 야가 그거를 한 일주일 넘게 했더니 집에 왔는데 수저질을 못하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라. 너무 힘들다고. 둘이 같이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잠깐 와서 하고 또 하다 말고 간대요. 혼자 하라 그러고.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진행됐던 근무에서 계약서의 근로 시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로 인해 몸이 아픈 것보다 동준 씨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뺨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뺨을 맞아서 왜 때리는데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신입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뭐 5년 차가 애들 기강 잡아라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1년 차가 동준이 얘네들을 또 때린 거야. 그게 위계 질서에 의한 폭행이라고 나중에 노무사가 알려줬어요. 그런 게. 그랬는데 그 때린 거 자체보다 더 동준이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너 폭행한 걸 네가 세상에 알리거나 회사에 알려서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면 너도 가만 안 두고 니네 부모도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장례 치르는 조건이 동준이 라인에서 일했던 전 직원 조문부내였어. 달라고 했어. 거기가 한 300명이 일하는 데거든요. 전 직원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장례 치르겠다. 예전에는 이런 그냥 보통 아줌마였고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내 가족만 잘 건사하고 각자의 가정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뭐 나빠질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 주변에 누군가 힘들다고 그랬어. 나는 안 힘들어. 근데 걔가 힘들다고 그랬을 때 에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너는 힘들구나.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돈을 벌러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래? 그럼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자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청소년들한테 밝히고 알려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일이 위험하고 힘들다 싶을 때는 저 이거 위험하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강력하게 자기 주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힘들다고, 직장 생활의 고됨을 견뎌야 성장한다고, 우리 모두가 하던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깊게 살피고 묻고 또 묻는다면,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된다면 소중한 이들의 미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아온 부모의 편지,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